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는 동안 나의 치아 건강 상태가 보험사로 전송되고 상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잠이 든 동안에도 나의 시계는 수면 패턴, 심박수, 운동 습관 등을 분석해 금융 정보에 반영한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데이터가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그렇게 금융은 단지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제1회 코리안 핀테크 위크가 열렸다. 다양한 금융기업과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와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비즈니스데이, 청춘데이, 패밀리데이로 진행된 총 3일간 행사에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내는 등 평황리에 끝을 맺었다. 핀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메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 금융업계 역시 핀테크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의 물결 속에서 금융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뱅킹 보급은 상대적으로 빨랐지만 이러한 발전이 핀테크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그간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권 간에, 금융업권 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과 비금융 다른 산업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로 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분야의 금융 서비스가 추진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이 좀 더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더 많아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업권 간의 장벽도 좀 서로 섞이면서 융합된 현상이 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금융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커피 전문점으로 알고 있던 스타벅스는 해외에서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스타벅스의 스마트 오더 방식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고 바로 받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기능까지 탑재돼 별도의 결제 행위마저 필요 없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앱 1위로 꼽혔으며 선불카드에 쌓인 선불 충전금 총액은 미국에서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커피 전문점과 금융회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듯 일상과 금융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 속에 금융이 내재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내가 누른 좋아요가 나의 신용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일상에 스며든 금융은 새로운 신용사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신용이란 인간관계 속의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관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돼 신용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 신용평가에서 개인 SNS 활동 내역이나 포스팅, 온라인 쇼핑 내역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그 스웨덴의 한 은행에서는 5개의 그 평가를 질문을 통해서 신용 평가를 해서 그걸 실무에 적용하는 결과 그 부도율이 개인 부도율입니다만 30%가 절감이 됐을 정도로 이런 그 실증적으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약속 시간에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비올 예보를 60% 이상의 비 확률이
있다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금융 데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금융 평가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그 성과가 지대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해외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분석한 신용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 랜도는 SNS를 활용한 대안적인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고객들이 SNS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 연락하는 사람들에 관한 약 260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인 크레파스는 글로벌 기업 랜도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는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즉 빅데이터인데요. 소셜이나 모바일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추출해내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디지털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오전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충전을 잘 시켰는지 OS의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수신 대비 발신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문자 패턴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용평가 모형이 한 10개 전후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스코어 모델을 만든다면 대한신용평가 모형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변수를 가지고 만드는 빅데이터 모델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은 그간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금리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금융 소외계층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대안은 사실 뭔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존의 금융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 금융 정보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불량인데 그 사람을 우량으로 오인식할까봐라는 걱정만이 아니라 멀쩡한 우량인데 우리가 판단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리는 그것이 결국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의 상실이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금융소외가 발생하거나 고금리 금융권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사소해 보이는 데이터일지라도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나의 일상적 데이터가 곧 신용이 되는 새로운 신용사회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더 이상 돈이 아닌 데이터가 되고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2019년 4대 핀테크 트렌드 1위는 인슈어테크다. 인슈어테크는 보험과 기술의 합성으로 기존의 보험 산업에 정보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슈어테크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 데이터를 기꺼이 축적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오스카헬스는 보험 가입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지급하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입자의 운동습관,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개발해 오스카헬스는 설립 7년 만에 기업 가치 32억 달러에 이르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존 보험 상품이 사고 후의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인슈어테크는 가입자의 일상에 스며듦으로써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은 금융회사와 고객을 상시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금융이 고객의 일상에 더욱 깊이 관여하고 고객 역시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많은 기업들의 고민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고객들이 데이터 제공을 꺼리는 것이다. 하지만 뱅크샐러드는 철옹성과 같은 금융 데이터 수집의 장벽을 뚫고 고객이 지출한 돈과 계좌 잔고, 보유한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뱅크샐러드는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별로 가장 혜택이 큰 상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 고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뱅크샐러드가 한 1년 3개월 만에 한 300만 이상의 회원, 그리고 한 연동자산 한 100조 가까이 지금 모았으니까 사실 놀라운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 고객들이 동의를 해준 거죠. 개인 정보를 갖다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이때까지는 은행 ABCD가 있다고 하면 다 고객 만족을 위한 최선의 금융 서비스 갖다가 드리겠다고 했지만 각각 분절된 시장 A은행은 A은행, B은행은 B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뱅크스탠더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포함해 갖고 전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 드리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그렇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앞으로 뱅크샐러드와 같은 서비스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오픈 뱅킹이 본격화되면 은행만의 전유물이었던 뱅킹 서비스가 모두에게 오픈되고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누가 앞으로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고객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이 독과점 체제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허가형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비허가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었는데 지금부터는 완화가 점점 없어지면은 그런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 참여가 초기에는 협업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고객의 판단에 따라서. 전통 금융회사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은행은 각종 생활 서비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혁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혁신이란 결국 얼마나 새로울 것인가에 앞서서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 경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시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상이 금융이 되고 있다. 그렇게 금융은 고객의 일상과 함께 혁신해가고 있다.